자, 이번 시간은 짧게 할게요. 예. 자, 388페이지에 신청주의 원칙 아까 둘,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주의 예외하면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자, 목차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 이런 질문들 주의하시면 돼요. 등기관의 직권 등기는 반드시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자, 다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예외니까. 예외니까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요 당사자 적격 389페이지에 1번 등기 신청 적격이란 말 나오죠. 등기 신청 적격 그 옆에다가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좀 쓰세요.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쓰세요. 제목에다가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책에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 적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신청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또 책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라 쓰세요. 당사자.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개념?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 신청 적격하고요. 당사자 능력은 다른 말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다? 이거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뭐 공부하는 거다? 당사자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 거기에 여러분들 밑에 법인에 보시면 법인은 기업번에 어쩌고저쩌고 모두 등기청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말 보이세요? 그 법인 부분에 둘째 줄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보이세요? 그 당사자 능력 그걸 동그라미 치고 지금 그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공부하는 거다? 당사자 능력 공부하는 겁니다. 자,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둘째 줄에 당사자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상 권리자예요. 자,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라고. 등기 명의.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능력.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우리 아까 권리자 봤어요? 아까 우리 동그라미 친 거 기억나세요? 등기부에서 갑구에 소유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이렇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권리자 어디에 나오는 권리자? 등기부에 나오는 그 등기부에 권리자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당사자 능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만 띄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죠?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하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죠.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뭐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냐 이게 아니라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권리자가 될 수 있나? 아니죠. 네, 누구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네, 누구만? 사람만 뭐가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개, 고양이. 개나 고양이는 권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사람만 뭐가 있다 그래?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럼 사람은 종류가 두 개죠. 사람이 이제 인이잖아요. 인이 생명 있는 사람,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둘 사람이라고 해서 뭐하고 뭐 자연인하고 법인만 누가 될 수 있다고?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사람만 자연인하고 법인만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요. 누구하고 누구요? 자연인하고 법인 권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나올 수 있나? 등기부에도 권리자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자인이나 법인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인이나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등기부에도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냐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세 번째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빨간색 동그라미 무슨 개념? 등기의 당사자 능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의 당사자 능력은 등기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이에요. 네,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누구 있다? 비법인 사람. 먼저 전체적 흐름 보면 그럼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네, 포인트가. 자, 말 뜻을 한번 볼게요. 민법을 하셨나 모르겠네. 우리가 법인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예요. 단체인데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는 단체예요. 그럼 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은 뭘 해야 법인이 된다? 법인 등기,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법인하고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대. 법인 설립 등기 안 했대. 그럼 뭐가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라고. 법인 아닌. 그럼 같은 말. 비법인. 그럼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없나? 법인이어야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법인이 아니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죠. 그럼 같은 말. 비법인 이 말이나 권리 능력 없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말 되셨나요? 법인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서 법인 아닌 이 말이나 권리 능력 없는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단체인데 사단은 사람의 단체가 사단이에요. 재산의 단체가 재단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단체할 때 단자야. 단체인데 사람의 단체면 뭐라고 하고? 사단. 재산의 단체면 재단. 근데 사단인데 법인 등기를 했대. 법인 설립 등기 했대. 그럼 뭐가 되는? 사단, 법인. 말뜻 이해하시겠냐고? 사단, 법인. 재단인데 재단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재산의 단체가 재단, 사람의 단체가 사단. 그럼 사단인데 법인 등기를 하면 사단, 법인 그러는 거고, 재단인데 법인 등기를 하면 재단, 법인. 말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단이나 법인, 재단인데 법인 등기는 안 했대. 뭐 안 했다고? 법인 등기는 안 했대. 그럼 뭐가 아닌 거예요? 법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 권리 능력이 없죠.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 재단, 법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은 실체는 있는데 실체는 똑같은데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대표적인 게 문중, 종중 이런 거예요. 자, 문중은 단체예요. 문중은 단체라고요. 그럼 사람이 모아져 있나?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같은 혈족끼리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라고. 근데 법인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여기 진도 나갔어요? 비법인 사단? 아직 안 나갔어요. 근데 제 말은 이해는 되세요? 예. 그럼 자,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게요. 재단에 마찬가지고. 비법인 사단 재단은 권리자가 될 수 없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뭐가 없다고?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돼. 뭐하고 뭐요? 자연인하고 법인. 그럼 비법인 사단 재단은 권리자가 될 수가 없죠. 없는데 등기부에는 그냥 권리자로 써져요. 원래는 권리자가 아닌데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뭐로 써준다? 권리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붙는 거예요. 민법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에다가 등기의 당사자력은 앞에 이 말이 붙어 있다고. 어디에? 등기부상에.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더 동그라미가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데? 자연하고 법인만 있는데, 근데 등기부상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그러면 문제를 낼 때 특이한 걸 낼 거 아닙니까? 민법하고 다른 거. 민법하고 다른 거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주로 내는 게 요거예요. 뭐? 비법인 사단, 문중, 종중 이런 거. 거의 매년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의 등기 절차는. 전체 틀은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하나씩 따져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것도 나오는데, 자, 당사능력에서 389페이지 1번에 자연인 나왔죠? 자연인은 등기돼요? 네, 등기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럼 어떤 자연인이어야 돼요? 종류, 불문. 종류, 불문. 자연인은요, 태어나야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난 거예요. 태아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니라고.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존재를 자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니에요.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태어나면 자연인인데, 그럼 자연인도 종류가 있냐고. 종류가 있죠. 자연인데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남자, 여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불문한다고. 하여튼 누구면 다 된다. 자연인이면 다 등기될 수 있다. 그럼 1살짜리도 등기돼요. 1살짜리도 소유자라고 등기될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자연인이면 다 등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나왔죠? 법인도 종류가 많은 거라고. 아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민사법인, 상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법인이면 다 되는 겁니다. 종류 불문. 하여튼 누구면 다 되는 거다. 법인이면 다 등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학교는 등기가 안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중요한 거 나왔네. 4번 누구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기돼요? 비법인 사단 재단. 3번 등기될 수 있다고. 원래 권리자가 아니지만 등기부에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문이 이렇게 됩니다. 4번의 기억. 종종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종종, 문종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란다. 그 사단이나 재단. 그가 뭐예요? 그가 법인 아닌 이 말이죠. 그 첫째 줄에 나온 법인 아닌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누구로 하겠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하겠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 되고요. 3번 안 되고 5번 안 되는 거예요. 일단 3개만 기억하시라고. 누구.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나머지는 안 된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자, 학교는요. 학교 X라고 치세요. 제목에다가. 학교는 안 돼요. 학교는 시설물의 명칭이에요. 시설물의 명칭. 자, 그럼 만약에 국립학교가 있다. 그럼 국립학교가 있는 그 땅 누구 소유? 국가 소유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기부에 소유자 무슨 학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립학교요. 자, 종로초등학교가 있다 칠게요. 종로초등학교가 공립이라고 할게요. 그럼 종로초등학교 땅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서울시예요. 공립하면 현재 교육자치제도 시행하고 있죠. 교육감 뽑냐고.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공립학교면 서울시 거고 경기도의 공립학교면 경기도 거예요. 그러면 종로초등학교가 공립학교다. 그러면 종로초등학교가 소유자인 거 아니죠? 학교가 권리자인 거 아니다. 그럼 배후에 있는 법인교육 주체로 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한다.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 소유죠. 학교 재단법인 소유인 거지 그 학교가 소유자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되셨나요? 교육기관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등기되는 권리자는 아니다 이 말이고요. 민법상 조합. 자, 조합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조합이란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아, 밑에 옆에 있다. 죄송합니다. 옆에 날개 있다.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뭐라고요? 2인 이상이 뭐해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효율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머리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공부할 때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계약의 한 종류예요. 계약의 이름이라고. 자,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조합 계약이라고. 계약.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한 이름, 계약의 한 이름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예, 그럼 이제 그 살을 붙이면 우리가 계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에서 여기는 진도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 계약법이니까. 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요. 자, 돈 받고 물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우리가 매매 계약이란 말 쓰잖아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주기로 하는 건데 뭘 받고? 돈 받고. 그러니까 매매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받고 주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매매. 뭐라고 한다고? 매매고요. 그다음에 돈 안 받고요. 네 물건 받고 내 물건 준다고 계약할 수도 있다. 교환이라고 한다. 그건 뭐라고 한다? 교환. 그다음에 그냥 돈 안 받고 아무 물건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계약할 수도 있다. 공짜로 주는 계약을 증여. 이런 계약의 각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계약은 뭐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이 뭐 한다고? 출자를 해. 상호 출자를 해서 뭐 할 것을 약정하는 거냐면 공동사업.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합.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동업계약 생각하시면 돼. 되셨나요? 예, 동업계약 이런 걸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조합. 그럼 이 문장에서요, 핵심적인 것이 나오는데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 이 2명을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조합원. 그럼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 된다? 2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공동사업. 무슨 사업? 공동사업. 그래서 시험지에요. 시험지에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만 뜨면 여러분들 법학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조합이 떠올라야 됩니다. 시험지 문장 중에 공동사업이라는 글씨가 딱 나오면 이 출제자가 지금 뭐 낸 거다? 조합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조합. 자, 그럼 조합 재산이 있어요. 조합 재산. 누가 낸 거죠? 조합원들이 낸 거잖아요. 그럼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산은 누구 거냐 이거지. 조합계 아니다. 조합은 계약의 이름이라니까. 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개념 잡으시면 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가 소유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매도인이 소유자라고 하든지 매수인이 소유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람이 권리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매가 소유한다 말 안 되는 거죠. 매매는 계약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조합이 소유한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공부머리를 바꾸셔야 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이름? 계약의 이름. 그럼 매매가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합이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한다? 사람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조합원이 소유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되셨습니까? 그럼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불러요. 조합.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합유. 여기까지는 말 돼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법인이 있고요.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고요. 조합이 있어요. 그럼 법인 등기부에 권리자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고, 비법인 사단재단. 아까 비법인 사단도 권리자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소유자가 문중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합 돼요? 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때는 누가 소유하는 거다?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조합원이 등기되는 거예요. 조합원 사람 이름으로. 이게 합유 등기입니다. 그 조합원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등기라고 한다? 합유 등기하는 것이지 조합 자체는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단체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떤 단체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조합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게.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들을 볼게요. 주변에서 보는 거. 농업협동조합. 농협 있잖아요, 농협. 그럼 농업협동조합은 등기돼요? 응? 농업협동조합 등기돼요? 그럼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이 셋 중에 어딜까? 법인이에요. 이름은 명칭엔 무슨 글씨가 들어갔어?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럼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합되는 거 아니라고. 이 구분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대출받아. 그럼 근저당권자가 누가 돼요? 농협이 되는 거라고. 그럼 농협은 성질이 뭐니까? 법인이니까 등기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신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들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법인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농협, 신협 이런 게 있잖아요. 신용협동조합 다 법인입니다.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자 조합 있잖아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 조합들은 법인이에요. 재건축조합도 법인이에요. 성질은. 여러분들 재개발조합 조합 설립 등기 완료 경축 재개발하는 데 가시면 플랜카드 가지고 경축 그래서 조합 설립 등기 완료 이렇게 써놨다고. 뭐 했다고요? 설립 등기했다고. 설립 등기했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합도 성질은 뭐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누가 조합 자체가 사업 시행자예요. 법인이라고 성질은. 되셨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 거예요? 법인인 조합인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합은 등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뭐면 성질이 조합이면 등기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이름이 조합이면 등기될 수 없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말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또 등기법 법학에서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다?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법상 조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신현협동조합, 산림조합 이러한 조합들은 대부분 법인이에요. 말 되셨나요? 예, 그래서 조합은 등기될 수 없다고 하셔야 돼. 거기서 말한 조합은 뭘 말하는 거다?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성질. 네,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당사자 능력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틀을 셋만 된다고 정리하세요. 등기되는 사람은 딱 셋만 된다고. 누구.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조합 안 된다? 조합 안 된다고. 학교 안 된다.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누구요? 비법인 사단재단.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여기 공동신청주의하고 단독신청주의.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네. 요건 책이 없고요, 지금. 네, 요건 책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하고 뭐요? 공동신청하고 단독신청주의. 이때 공동신청, 공동신청의 뜻이 뭐라고요? 양쪽. 양쪽에서 신청. 양쪽에서 신청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한쪽에서 신청하는 게 단독 신청. 그럼 양쪽이 공동이잖아요. 그럼 양쪽을 부를 때 이 양쪽 중에서 한쪽을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고. 개념 잡으셨나? 한쪽이 등기 권리자면 반대쪽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공동 신청이라는 말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냐? 자, 일단은 절차법상 개념으로 보세요. 절차법상.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등기법은 절차법, 민법은 실체법. 그럼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개념은 따로 말이 없으면 다 무슨 개념?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는 개념은 다 뭐라고요? 절차법상.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를 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무슨 법상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그 간단해요.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 손해를 보는 쪽을 등기 의무자 그래요. 자, 이익 등기 권리자, 손해 등기 의무자. 자, 이익이면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손해 보는 쪽 등기 의무자. 자, 그럼 지금 말은 쉬운데 자, 볼게요. 자, 매매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양쪽에서 신청해요. 매매했어.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양쪽에서 공동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이 어느 쪽이에요? 이익이 누굴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말해요. 권리의 이익, 권리의 손해. 돈의 이익이 아니라고. 돈은 누가 받아요? 돈은 매도인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돈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이익인 거죠. 근데 권리를 취득하는 쪽은 어디야? 매수인.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 이익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권리의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권리를 잃게 되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은행은 저당권자. 은행은 대출해 준 거라고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돈 빌리고 담보 설정해 준 사람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지난번에 설정의 개념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내 집 담보 잡히고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 그럼 은행은 저당권자인 거죠.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을 해야 된다고. 등기는 양쪽에서 공동 신청해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은행. 권리를 취득하는 쪽, 저당권 취득하는 은행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출을 다 갚았어.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하겠죠. 등기부에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애는 건 무슨 등기죠? 저당권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도 공동을 해야 됩니다. 돈 갚았다고 소유자가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소이 공동을 할 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기부상 이익. 소유자인 거죠. 저당권 없애는 거니까. 그럼 설정자인 소유자가 말소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말소되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각 등기할 때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고 할게요. 전세금 3억으로 할게요. 자, 3억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네, 전세 들어온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이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얼마짜리였죠? 3억짜리였어요. 자, 3억인데요. 3억인데 자, 전세금이 올라서 증액을 한다고 할게요. 3억에서 4억으로 올린다고 할게요. 3억이었던 것을 4억으로 변경.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 3억에서 4억으로 올립니다. 그럼 변경, 전세금 증액하는 변경 등기도 공동 신청해야 돼요. 혼자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공동 신청. 그럼 증액을 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손해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이익이 되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라고. 돈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아까 그 얘기 했던 거라고. 물론 증액하면 돈은 더 받죠. 소유자가 1억을 더 받잖아요. 받지만 전세권이 더 커지는 거예요.
3억짜리 전세권에서 4억으로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더 커지는 것이니까 증액을 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인 거예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익이냐 불이익냐를 가지고 구분할 때 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뭘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판단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등기마다 또 하실 겁니다. 자, 일단 등기 권리자 의무자 보셨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단독 신청의 특례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 1인만 존재하는 것, 기업번호, 보존 등기. 납득이 되세요? 최초의 등기는 보존 등기 공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니은번에 상속 등기. 돌아가셔야 상속받잖아요. 상속 등기 공동으로 할 수가 없죠. 상속 등기. 그 정도 지켜. 회사평등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공부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 밑줄, 상속 등기 밑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들리세요? 의미?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뭐죠? 등기 명의란 말은 아까 우리 등기부에서 동그라미 친 거.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 그럼 등기부에 권리자를 쓸 때 3개 썼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개 썼잖아요. 그 3개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그래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그러면 뭐 얘기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럼 그게 바뀔 수 있냐고. 예, 주소, 제일 흔한 게 주소, 성명. 요새 개명 많이 해요. 개명.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이 바뀌는 거는 이전이에요. 사람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무슨 등기? 이전이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뀔 수 있냐고. 같은 사람인데 개명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건물 또는 토지의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이요. 이건 물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건물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증축. 이런 물건이 바뀐 거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겠죠. 멸실 등기 기억나요? 멸실 등기 언제 하는 거였죠?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는 게 멸실 등기. 공동 신청할 일이 없죠. 그 없어진 물건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3번에 기업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동그라미. 이행 판결. 판결. 자, 우리가 매매했어요. 공동 신청해야 돼요. 원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아니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네.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럼 매수인이 소송 걸어요. 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동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으면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뭘 안 하는 거죠?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의무 이행. 그래서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 따라서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 판결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행 판결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다. 수용. 정밀하게 수용 아직 공부 안 했어도 살아오면서 드론을 봤죠. 강제로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용하게 할 때 등기할 때는 수용한 자,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해갑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수용, 단독 신청. 자, 그 정도까지 보세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럼 지금 읽은 것만 납득이 돼요? 이런 건 단독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조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으로 하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요. 자, 단독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은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는 막 목차를 나눠놨죠. 뭐 진정성 어쩌고 막 목차 나눴잖아요. 그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단독 신청에 당사자 1인만 존재하는 거, 단순한 표시 등기 막 이런 거 막 구분해 놨잖아요. 그 개념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 등기는 단독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조문에 있는 것들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하나? 네? 물건이 하나 있어. 그럼 소유권은 하나 있다?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물일건주의라고 합니다. 개념 좀 잡아 드릴게. 민법에서 다 하시는 건데, 자, 물건이 하나 있으면 소유권 하나 있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 하나 있는 거예요. 물건이 두 개면 소유권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 하나니까 소유권 몇 개? 하나. 그럼 하나의 소유권을 몇 사람이 소유해요? 한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단독 소유. 한 사람이 소유하면 뭐라고? 단독 소유.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아파트 한 개가 있어. 101동 101호가 있어요. 자, 부부가 소유해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물건 몇 개? 한 개를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해요. 그럼 소유권이 몇 개? 하나라고. 소유권 하나를 두 사람이 소유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하나예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자, 세 사람이 가질 수 있나? 소유권 하나를 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2분의 1,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4분의 1,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4분의 1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분이죠. 지분이라고. 그럼 지분을 다 합치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소유권은 몇 개다? 하나인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일부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병이요. 얼마 가지고 있죠? 지분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4분의 1 지분을 포기한대. 지분 포기. 말 들으십니까? 뭘 포기한다고? 지분을 포기해. 그럼 포기는 마음이니까. 자, 그럼 이 포기된 이 지분 어떻게 돼요? 네? 포기된 지분.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민법에서. 그럼 소유권은 하나여야 돼요? 소유권은 1이어야 되냐고, 1. 1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요 사람이 요 지분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다시 몇이 돼야 돼? 1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빠진 2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다시 1이 돼야 된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해요. 민법 시간에. 그럼 4분의 1은 누군가는 다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가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요. 개념 이해하셨나? 그래서 지분을 뭐 하면? 포기하면 누구한테? 나머지 공유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 비율로. 되셨죠? 예. 그럼 지분이 가면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예요. 이 사람 병 것을 을한테, 병 것을 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는데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고. 그럼 이 공유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까지 들리세요? 공유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까지 말 들리시냐고. 이전되는 거니까 이 등기는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지금 3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요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공동신청, 판례예요. 판례가 공동신청이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다. 이유는 판례가 이유가 뭐냐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말 이해되셨나? 단독 신청을 언제 한다? 단독 신청을 언제 하는 거라?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런 거 없다 할 거 없어요. 하여튼 법에서 단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고.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 들리시죠? 네, 이게 지금 2년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단독 신청까지 가시고 3번 제3자에 의한 신청 여기죠? 여기잖아요. 예, 원래 누가 하는 건데 당사자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제3자의 신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절차 총론을 모두 마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공부하셨죠? 응? 뭐 공부했어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예. 장애요? 예. 생전, 전공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뭐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법 이런 거 처음 하는 거죠. 예. 잘 알아듣네. 예. 자, 난생 공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어려운 얘기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 처음엔 이해 위주로 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등기법에서 뭐 하셨냐면 첫째 시간에 뭐였지? 등기 효력. 아까 뭐 추정력, 순위 확정의 효력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등기 효력.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 등기 유효 요건 그럼 뭐가 떠올라요? 두 개. 위에 형식적 요건, 밑에 실질적 요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무슨 요건?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통과해야 밑에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밑에를 갈 필요도 없이 무효다. 그럼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두 개만 위반 안 하면 된다. 관할하고 등기사항. 관할 위반하고 등기사항만 아니면 다시 뭘 봐라? 실체 한계를 봐라. 그게 첫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둘째 시간에 뭐였죠? 등기기관과 설비.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관 누가 지정해요?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상급법원장은 등기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이 걸쳐 있을 때 지정. 그럼 관할의 지정이고 그건 상급법원장이 하는 거고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해요. 그 등기관 하셨고 그 다음에 등기부 쪽을 좀 복습하세요. 등기부 아까 양식,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었고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1동 건물의 표제부도 있고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가 또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있던 것들 좀 등기 양식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3장을 들어온 거예요.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다. 등기 전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아까 필기 하시던데 요거 한번 쭉 한번 혼자서 정리하시면 등기 전체 절차 틀은 잡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등기를 원래 공동 신청하는데 예외적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념상 중요한 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될 수 있는 자격.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당사자 능력. 세 사람만 등기될 수 있다. 세 사람만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하나 더. 비법인, 사단지다. 조합은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돼요. 성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조합이라도 법인이면 등기되는 거예요. 조합은 성질상 조합은 등기될 수가 없고 학교 안 된다. 학교는 시설물의 이름일 뿐이라고 학교 등기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등기의 당사자 능력 공부하셨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